반갑습니다. 방랑중란단 브루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로운 영혼으로 태어나서 지금은 영혼만 자유로운 강가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실속 없는 허당칸입니다. 오늘 이제 7번째 방송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제는 실크로드와 유라시아를 거쳐서 우리 인류의 말과 언어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상인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페니키아 상인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상인들의 언어가 페니키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고드, 또 위구르까지 이게 요즘 뭐 영어가 많이 쓰이지만은 옛날에 국제어들은 아랍어, 그다음에 뭐 위구르어, 페니키아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요. 보면 실크로드 이야기하면 수많은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 한 통해서 물건 못 팔았다는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그 필요성이 말을 부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말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성 언어,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영화 보면 주문을 쫙 읽으면 갑자기 여기서 악령이 쫙 나타나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글자를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그러한 게 있는가 하면은 철저하게 실용성을 위한 언어인데, 저는 페니키아인들이 위대한 이유는 실용성의 그 문자로서 최초로 발달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조금 더 글을 읽어보니까 페니키아 상인들이 쓰던 말들이 아랍어로 발전을 했고요. 또 아랍어가 인도 유럽 어종인 그 계통인 소고드 상인들이 또 거기서 또 문자를 또 배워갔고, 또 그 소고드 상인들의 그 문자의 전통들이 또 위구르, 몽골 시대 때는 위구르어가 세계적인 표준어였거든요. 지금의 영어의 위상에 결코 못지않은, 몽골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하는 말들은 비밀로 지키려고 몽골어를 세계어로 하지 않고 그 밑에 참모지였던 위구르인들 말들이 국제적인 공유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말이나 문자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상인들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교류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해오지 않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언어를 만드는데 그 언어가 위구르어건 페니키아어건 한번 그렇게 하나의 특정한 언어 체계가 만들어지고 통용되는 순간 사람들은 좋든 싫든 그 언어라는 플랫폼에 적용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실크로드를 장악했었던 수많은 뭐 소고드인이건 위구르이건 그들만의 언어 체계로 이것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녹화한 날이 한글날인데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좀 어떻게 뭐 우리 브루스의 퍼스펙티브가 있을까요? 반도체와 한글? 갑자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반도체 기술은 사실 1947년부터 48년에 미국의 쇼크리라는 사람들이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 기술을 한국으로 들어올 때 서양적인 콘셉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서구적인 어떤 개념들이 많이 지배를 하는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할 때는 그 콘셉트에 더해서 또 한국 사람들의 쓰는 독특한 표현들을 많이 섞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언어는 영어랑 그 다음에 뭐 한국말이랑 이런 게 막 짬뽕이 된 어떤 개념들이고, 그게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의 아주 독특한 언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글은 제가 보기에 하이브리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성하고 이제 종성, 중성을 독립시켜가지고 하나의 음절로 만드는 건 이제 기존에 이제 몽골이 했던 파스파 문자가 하나의 음절로 돼 있잖아요. 근데 한글을 보면 이제 따박따박 정말 파스파 문자처럼 네모 딱딱딱딱 지어져 있고 조판하기 좋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글자가 모듈화 되어 있는데 모듈을 조립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잖아요. 타닥타닥 치면서 다 딱딱딱 떨어져 있으면서도 조합이 빠르니까 제가 이 글자는 외계인이 뚝 떨어뜨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계적으로 잘 짜여진 글자라는 거죠. 저는 이제 예전에 2015년도에 한번 뭐 책을 하나 냈었는데, 유라시아 역사 기행이라고. 거기 한글 이야기하면서 초원 민족들은 한자를 알지만은 굳이 한자를 쓴 자기 문자를 개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그 전통을 이어서 재창조했다라고 했더니만 또 국어 하시는 분들이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갑자기 뚝 떨어졌다는 말인데 비슷한 팍파 문자 이런 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튼 뭐 근거 없는데 우리도 기원은 모른다, 그 정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표운 문자라는 것을 아마 그 당시 세종대왕이 계속 그 명나라까지 가서 그 사람들 언어 자료 모으지 않습니까? 지금 허당카 말한 것처럼 하이브리드인데 아마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표운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던 게 맞지 않나 싶고, 최초의 초원의 표현 문자라고 하면은
그 튀르크 문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할 때 고고학적으로 그 튀르크 문자의 기원이 적어도 기원전 5세기까지 올라가요. 아, 예, 예. 한마디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초원 사람들은 글자를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쓴 거예요. 그게 우리 왜 카자흐스탄에서 황금 인간이라 되게 유명한 유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 손바닥만한 은재 그릇이 나왔는데 거기에 글자가 나왔어요. 26자가. 그러니까 튀르크가 그 사카의 황금 인간이 있고 1000년 뒤에 나왔거든요. 예. 근데 튀르크 글자를 아시는 분들 이걸 해독을 해요. 그럼 이게 1000년 동안 어디선가에서 쓰여왔던 것이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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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글자가 왜 안 나왔냐? 암각화에 글자가 한 몇백 개 정도 남아 있고요. 예, 기호같이. 예.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글자는 글자를 써가지고 어디에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치 왜 카카오톡 메시지 보듯이 나무에다 글씨를 써서 그냥 서로 읽고 버리는 거예요. 아, 예. 세종대왕이 위대한 이유는 읽고 버리는 내지는 가볍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자하고도 완벽히 호환이 되고 지금 말한 것처럼 모듈화를 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지 않았는가. 아씨, 이게 갑자기 또 이게 국뽕이 확 차오르는데. 네, 그러네요. 제가- 돌골 예. 룬 문자도 이제 서구인들이 처음 볼 때 우리가 쓰고 있는 알파벳하고 무지 비슷하네 이렇게 해서 룬이라고 했는데 뭐 음은 다 다르지만 기호학적인 도상학적인 기원들은 제가 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사람을 표현하면 이렇게 세우는 거지 사람을 죽은 식으로 세우는 도상은 없거든요. 이건 죽은 네. 거거든요. 분명히 더 좋은 건 계속 배웠다는 거죠. 서로. 제가 예. 재밌는 얘기 하자면은 튀르크 문자 있지 않습니까? 그 룬 문자를 하시는데 이게 오해하실 게 룬 문자는 이제 유럽에 있는 언어인데 우연히 비슷해서 룬 문자라 전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룬 문자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네. 이거 발견될 때 그 이야기가 진짜 웃겨요. 그 어떤 시베리아의 그 고고학자가 이 사람이 결혼도 안 하고 있다가 한 40 다 돼가지고 부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부인을 너무 사랑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어떻게 보면 허당판 닮았어요. 이게 아는 것도 많은데 이 사람이 사회적인 능력이 별로 없었는데 부인이 다 해주고 장모가 다 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거는 복이 있는 거지. 아 이거 편집해야 되겠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허당함보다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처복이 있어가지고 시베리아 독립운동하면서 몇만 얻었는데 갑자기 이 부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 자기도 죽겠다고 약간 다혈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베리아 그 친구들이 그러지 말고 너 그러면 어디 시베리아 조사를 가라. 예. 그래서 조사한 게 바로 튀르크 문자를 처음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은 야드린 체프인데 얼떨결에 세계적인 이름을 날린 것이죠. 그 먼저가 마누라 와이프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가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막 뜬 거예요. 그러면 사방에서 왜 이런 사교계에서 만나는데 그새 또 다른 여자랑 사랑에 빠졌네. 역시 이게 여기서 이제 엇갈리는 게 이 사람은 아 저분이 날 좋아하는구나. 근데 또 그 친구분은 야드린 셰프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이 사람이 이때 이제 알타이 도시 바르나울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이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와서는 아 나는 당신이랑 같이 살 마음은 없고 나는 그냥 일 하자니까 온 거다. 저기 일과 사랑은 분리되어야 된다. 예. 그러자 새 여자친구가 약사였거든요. 예. 그 앞에서 아편 먹고 자살을 해버려요. 어우, 야. 그야말로 그냥 굉장히 순수하신 화끈한 분이네. 친구네. 승질이 정말 무슨 불 같아가지고 친구를 잘 만났어 이분이. 그래가지고요 추문에 휩싸일까봐 모든 친구들이 이 사람이 약을 잘못 먹었다. 감기약인 줄 알았는데 아편을 먹었다. 약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이 돌려서 그 친구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서야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아이고, 참. 하여튼 뭐, 약간 주제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 두 분께 퀴즈를 낼게요.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나신지 아세요? 그 기원전 32년도 있고 4년도 있고 다양하지 않나요 설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원 0년에 태어나셔야 되거든요. 네. 그죠? 네. 기원 0년이 있나요? 있죠? 아, 없어요. 기원 1년 바로 전에는 기원전 1년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영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 시기에 인도에서 영의 개념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거고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오는 과정이 이 숫자의 단위가 점점 커져오는 과정도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막 1억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뭐 조를 넘어서 정이라는 단위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단위들이 점점 커지는 과정이 또 인류가 쭉 커온 과정이랑 또 연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많이 되거나 말거나. 언어의 발전하고 이제 숫자가 발전하고 맞닥뜨려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1년 12달인데다 손가락이 5개니까 12 곱하기 5 하면 이제 60진법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진법이잖아요. 현재는.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네, 발전하면서 컴퓨터 이진법으로 이진법인데 바뀌었죠. 그 대신 이 비트로 조각이 된 게 조합항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언어도 처음에는 하나의 전체를 나타내는 이제 형태수 단위의 언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음절로 끊어지다가 또 음소로 또 쪼개지다가 나중에 그게 다 합쳐져서 문장으로 다시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언어의 수학화가 진행되는데 쪼개면서 그것을 또 균질화하는 추상 능력이 또 뛰어나게 되니까. 뭐 그러면 약간 국뽕이지만 이제 모듈화된 한글도 정말 특이한 영상인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특이한 언어인 것 IT 같아요. 시대에 아주 적합한 그 문자죠. 저 한글을 쓰는 게 한국이 IT 강국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숫자가 무한정 늘어나고 또 텍스트가 무한정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간의 사피엔스의 그 두뇌는 진화를 빨리 못 하거든요. 그 속도를 예. 못 따라가기 때문에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간은 더 퇴보돼서 더 추상화를 시키는 것 같고 네, 요즘에 맞아요. 특히 이 텍스트를 멀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많아요, 텍스트가. 맞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책 나오면 어쨌든 쌓아두면 결국 본다 했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맞아요. 감당할 수가 없고. 전 그래서 지금 우리 글자의 운명이라는 것도 참 숫자의 운명 비슷해지는 것 같은 게 인간은 어떻게든 추상화를 시킨다. 예. 근데 그 추상화의 과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는 우리는 오히려 더 고립화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도 갈수록 앞으로 적어질 것 같다. AI 기술이 어떤 면에서 그런 그 굉장히 분산돼 있고 방대한 정보를 추상화해주고 개념화해주는 역할을 앞으로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AI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행동하는 방법들이 또 계속 바뀌고 우리 쓰는 언어 생활이나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또 많이 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한글날 기념해가지고 주로 언어나 문자에 대해서 유라시아 전반에 걸쳐서 몇만 년, 뭐 심지어는 수십만 년까지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광범위한 주제를 다뤄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문자나 언어 또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